이 두 번째 주제는 칠보인 박수경 저와 최선혜 선생님 그 도자 주얼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예술 칠보 다시 태어나라는 부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나멜 많이 들어보셨죠? 칠보입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에 명품 주얼리들은 칠보의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칠보 명품 브랜드 시계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명품 주얼리가 칠보의 바람을 타고 각각의 특징이 살린 브랜드의 각각의 특징을 살린 리미티드 에디션 시계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까르띠에가 그랬고요. 반 클리프, 이야기가 각각 들어 있습니다. 에르메스, 삐아제. 그렇다면 그들이 왜 지금 칠보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칠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보는 이집트로부터 기원을 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기법인데요.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고요. 불교 문화를 통해서 동양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때 처음 발견이 되었는데요. 주로 조선시대 때 많은 성행을 하게 됩니다. 칠보는 유리질의 유약을 강한 열로 녹여서 표면에 정착시키는 화려한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칠보들을 왜 사용을 하고 또 왜 사용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색상 그리고 실용적인 측면입니다. 칠보는 소재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광택과 색상을 냅니다. 뿐만 아니라 내구성이 있고 영구적으로 실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시면은 칠보 가락제라든가 비녀라든가 이런 것들 대대손손 물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통의 기법, 수공예적인 전통 기법, 그리고 자연을 소재로 해서 인간 친화적인 감성적인 디자인이 묻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주얼리들도 일일이 장인의 손을 거쳐서 나오는 그러한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그런 주얼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칠보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있긴 하지만 왕족계층 귀족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파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고급적인 이미지가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에나멜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칠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그 회사에서 의뢰가 오거나 했을 때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기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나멜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오늘 특별하게 에나멜과 포르셀린 에나멜과 콜드 에나멜이라는 세 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나멜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칠보입니다. 칠보는 금, 은, 동, 비철금속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순도에 따라서 조금만 예를 들면 은이 99.9%냐 아니면 92.5%냐에 따라서 칠보의 색상이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분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소송 온도는 670도에서 850도 정도로 구워냅니다. 포르셀린 에나멜이라는 것은요. 흔히 말하는 범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550도 정도에서 800도 정도로 범위가 큽니다. 여기에는 종류가 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 주로 포르셀린 에나멜이라는 것은 페인팅 기법,
즉 안료와 오일을 섞거나 물을 섞어서 색채를 다시 표현을 해서 만드는 기법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것들은 디자인 제품, 디자인 주얼리 쪽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드 에나멜이라고 불리는 것은 에폭시 수지입니다. 이것들은 사용성이 좋고 활용도가 넓습니다. 그만큼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들은 패션 주얼리 쪽에 많이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온도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 햇빛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표현을 하기에는 칠보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칠보 중에서 가장 주얼리 쪽에 많이 쓰이는 세 가지 기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유선 기법이고요. 이 유선 기법이라는 것은 은선을 활용을 해서 접어서 그 안에 칠보를 채워 넣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부식 기법은 이미 디자인한 상태의 동판을 부식을 시켜서 그 위에다 칠보를 채워넣는 기법으로서 유선 기법보다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많은 그 양을 생산을 할 때는 유선 기법보다는 부식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은보다는 주로 동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단색 기법은 그 칠보 고유의 컬러를 특징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단색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보석과 같이 결합을 했을 때 그 칠보의 색상과 보석을 돋보이게 하는데 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외에도 조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포르셀린 에나멜을 사용한 그리기 기법, 페인팅 기법을 사용을 해서 주얼리와 접목시키기도 하고요. 예,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에나멜이라는 하나의 에나멜이라는 걸로 불리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칠보의 어제와 오늘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자, 여기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예술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예전에 왼쪽에 보시는 것은 그 기원전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 외에 그리스의 종교적인 의식이 많이 담겨져 있는 칠보와 아르누보 시대에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칠보, 그리고 리모즈 기법을 통해서 그림 그리기 표현을 한 리모즈 기법의 칠보들이 예전의 칠보였다라고 보여진다면요. 현대에 와서는 조금 더 실용적인 측면, 하이테크적인 주얼리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칠보 주얼리를 제안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항상 귀에 박히도록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얼리에 또 칠보와 결합을 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어떨까?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왔습니다. 컬러풀, 트래디셔널, 컬렉터블. 첫 번째, 컬러풀한 화려한 색상입니다. 칠보하면 앞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떠나지가 않죠. 굉장히 고리타분하거나 아니면 좋은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함.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칠보입니다. 이것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광택이나 화려한 색상은 그 어떠한 재료보다 우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미입니다. 한국의 미는요, 굉장히 단아하면서도 또 섹시합니다. 그러면서도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여백의 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는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야기가 있는 장인정신이 들어간 전통 기법과 소장적 가치입니다. 이것은 제작 기법을 통해서만도
많은 어필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잭 포스터라는 사람은 7번은 위험한 예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7번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7부를 하는 입장에서 7부의 작업이 굉장히 쉽진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만큼 작업성에 있어서는 어렵지만 그것을 완성했을 때, 다시 재탄생했을 때 소비자들은 그것을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7부의 제작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두께, 온도, 시간, 주변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노력 플러스 자연의 도움이 함께 하지 않으면 완성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곰곰이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 7부 하나만을 봤을 때 이런 제작을 하는 디자이너들은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가졌을까라는 것을 소비자들은 같이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주얼리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얼리에 어떤 옷을 입혀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위험한 예술에 한번 도전해보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머릿속에 어떤 칠보, 어떤 에나멜을 사용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칠보쟁이, 저는 칠보쟁이입니다. 근데 주얼리랑 결합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본 지금 작품이고요. 처음 만들었는데 영광스럽게도 수상의 영광까지 안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 저의 첫 작품을 끝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